내년도 나라 예산에 대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의 총량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출 면에서 514조 원, 금년도 470조 원보다 44조 원 9.3%가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세입 예산은 수입은 3조 원이 줄어듭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내려앉았습니다.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의 차이, 지출과 수입의 차이에 해당되는 재정수지 적자는 72조 원, 전체 GDP 대비 마이너스 3.6% 역대 최대 폭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60조 원을 적자 국채, 빚을 내서 메꾸는 예산입니다. 우선 첫째로 내년도 예산 증가율 9.3%는 이전 정부, 전 정부의 평균이 4.4%니까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22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증가율이 5.8%였습니다. 3% 정도로 전망되는 게 우리 경상경제 성장률인데 그런 능력의 3배가 넘는 초팽창 예산입니다. 예산안만 놓고 보면은 이미 제2의 IMF 환란이 찾아와 있는 모양입니다. 둘째,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금년도 마이너스 1.9%에서 내년도 3.6%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98년의 외환위기 때,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외하고는 3% 적자를 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EU가 회원국으로 가입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재정수지 임계치가 마이너스 3%인 것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이사를 가도 재정수지가 나빠서 EU에 가입이 거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내년도 국가빚, 국가채무가 806조 원에 이르고 800조 원을 처음으로 넘깁니다. 금년도보다 65조 원이 넘게 늘어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9.8%로 가까스로 40% 넘어서진 않았습니다만은 금년 6월에 GDP 기준 연도를 개편함으로써 앉아서 국가 채무 비율이 2.3%포인트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은 이미 42%를 훨씬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KDI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발 경제의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이 30%대 중반대라는 연구 결과는 내놓은 것을 보면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고령사회, 그때 진입할 때 국가 채무 비율이 독일은 37%였고 프랑스는 33%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14%를 넘어섰습니다. 39.8%, 사실상 42%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앞으로 증가세를 참으로 걱정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겁니다. 특히 현 정부, 이 정부 임기 중에 국가 채무 비율이 10.5%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거는 IMF 외환위기 때 5년간의 6.2%, 글로벌 금융위기 때 5년간의 5.8% 증가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은 이미 재정은 위기의 한복판을 한참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넷째, 재정 투입의 절차적 정당성도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규모가 금년에 3조에서 내년도에는 28조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예산을 팽창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제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이거는 실시 한계에 이 정부 들고 11조 원입니다. 그런데 면제가 25조 원으로 2배 반이 넘습니다. 배보다 배급이 훨씬 큰 모양새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결론적으로 당초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이만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499조 원 이내로 조정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금년도보다 30조 원이 많은 6.3% 증가율로 내년도 우리 경제의 능력, 경상경제 성장률 3%의 2배 이상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국채 발행 규모를 현재 60조 넘는 수준에서 40조대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3% 이내, 국가 채무 비율은 38%대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년 예산은 국민 세금을 막 써대는 총선형 예산, 부모가 자식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예산, 자유한국당이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